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단어 친숙하신가요? 쉽게 얘기하자면 문제 해결을 위한 명령의 일련화된 순서 절차를 뜻하는데요. SNS를 이용하다 보면 나에게 친숙하고 좋아할 만한 이슈들과 콘텐츠가 제공되죠. 이를 두고 알고리즘이 추천해줬다라고들 하던데요. 이런 맞춤형 정보가 때로는 우리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 편향적으로 만든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발빠르게 소식을 전해주는 언론도 점점 알고리즘처럼 편향적으로 돼가고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명령과 취소 소송을 다루는 보도들, 이 편향적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11월 28일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조수진 겸임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24일이었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요.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속보로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서 윤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처분 집행 정지를 신청하면서 논란이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언론 보도로 지난 한 주간 참 시끄러웠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 짚어주신다고요? 네. 검찰총장이 집행정지 신청이 이제 밤늦게 이루어지면서 다음 날인 26일 아침에 비카인지에서 이제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343건의 기사가 검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렇게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1731건이나 나옵니다. 이게 인터넷 신문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기사가 이렇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기사, 키워드 검색량 참 엄청난데 그렇게 네. 많은 양의 보도들 어떻게 전개됐나요? 몇 가지로 이제 좀 살펴보자면 먼저 언론이 힘겨루기, 갈등을 부각하면서 보도하는 행태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보도는 늘 양측 대결 구도의 위주의 그 보도가 많았습니다. 사실 이번 이슈를 대하면서 국민들이 궁금한 건 왜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 또 어떤 사안들이 문제가 되는 건지,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지 등에 대한 사실 배경이 궁금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할지,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이야기가 없이 그저 대결 구도로 몰고 가는 보도, 그리고 이제 왜가 빠진 채 갈등만 그려나가는 보도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이른바 추윤 갈등, 추윤 대결 이라는 식의 기사 제목이나 자막을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네. 검찰 개혁이라는 이슈가 사실 던져졌을 때부터 이런 힘겨루기식의 보도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보니까 사상 초유라는 제목들도 많이 등장하던데요. 이런 보도를 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용어의 문제도 조금 짚어봐야 하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초유의 갈등으로 갈등을 굉장히 많이 부각하고요. 뭐뭐 대 뭐뭐식으로 편을 갈라 대결하는 구도. 예를 들면 추미애 경질론 대 윤석열 퇴진론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전투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아무래도 갈등 양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럴 텐데요. 살펴보면 윤석열의 반격, 칼 빼든 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윤석열 한밤 분노의 클릭, 네. 인터넷으로 직무정지, 효력 중단 이런 것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정치인의 말을 빌어서 신데렐라에게 왕자 뺏긴 계모 딸 같아라는 말을 따옴표를 붙여서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네. 네. 그 언론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정치인의 말을 빌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이제 보수 언론의 경우는 26일 대부분 궁지 몰린 추미애 등으로 비판 여론을 일제히 다루고요. 예를 들면 뭐 중앙일보가 궁지 몰린 추미애 검사 변협 참여연대 이어 여론도 돌아섰다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연구로도 검증이 된 건데 올해 정치학 연구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굉장히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는데 연구에서는 정치적 갈등과 검찰 관련 뉴스를 다루는 미디어 편향성에 주목하면서 미디어 편향성이 그 특정 사안을 바라보는 언론 매체들의 관점 차이를 반영하고요. 뉴스 논조나 사용되는 단어의 차이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또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언급해주신 그 기사 제목들 보니까 뭐 갈등, 반격, 칼, 분노 참 거친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 네. 이 여론조사 같은 것을 봐도 그렇고요. 검찰 개혁을 놓고는 꽤 오랫동안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고 또 실제 언론 보도 또한 좀 극명하게 양극단으로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네.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언론 보도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죠. 네, 구체적으로 언급된 예를 보면 7월 28일과 29일 나온 보도들인데요. 그 검찰 개혁 권고안과 관련된 주요 일간지의 그 신문사설 제목을 비교를 합니다. 한겨레는 검찰총장 권한 분산, 방향 맞지만 독립성 훼손 없어야. 경향신문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 폐지하라는 법무 검찰 개혁이 권고. 한국일보 검찰총장 권한 축소 필요하나 정치적 오해 없도록. 서울신문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한 검찰 길들이기로 오해 산다. 뭐 이 정도고요. 국민일보는 검찰 개혁이 권고한 허수아비 검찰총장 만들 셈인가. 중앙일보 조국 수호 세력이 만든 건 검찰 개혁 아닌가 장악인가. 조선일보 검찰을 대통령 탄양계로 되돌리려는 개혁안 뭐 이렇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이슈를 다루는 지난 7월에 나온 보도들이었는데 주요 네. 언론들의 제목을 예로 한번 쭉 읊어주셨어요. 근데 실제로도 네. 보니까 훼손, 오해, 뭐 개혁인가 장악인가, 사냥개 사실 이런 단어들을 보면 그 언론이 이런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뭐 검찰 사안 관련한 신문사의 이념적 위치를 차별화하는 단어들을 찾아봤을 때 보수 성향의 언론은 주로 정부나 정부 정책의 비판적인 단어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진보 성향의 언론은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나 공수처 지지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주를 이루고 있는 발견이 됩니다. 네. 이런 보도들에 둘러싸여 있게 되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독자나 시청자들도 이른바 뭐 우리가 여론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만 여론도 둘로 쪼개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네. 이런 내용들이 혹시 검증된 것이 있습니까? 네. 그 정파적 미디어에 대한 선택적 노출로 수용자들의 태도가 더욱 양극화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 정파적 미디어에 대한 선택적 노출이 양극화와 상관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기존의 정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성향의 미디어를 주로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뿐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여러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정파적인 미디어에 대한 선택적 노출이 정치적 양극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고 이게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정파적인 미디어에 노출된 사람들이 더 정치적으로 양극화를 띌 수 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미디어의 편향성이라는 게 주로 이 정치적인 사안에 많이 집중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되게 뉴스 미디어의 편향성은 이제 주로 선거나 정치, 기업, 그다음에 환경 문제로 나타나고요. 안보나 개발 문제 같은 이런 이슈에 주로 나타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보수 성향 매체는 애국주의, 사회질서, 국가 리더십을 주요 가치로 여기고 진보 성향 매체는 빈부격차 해소, 개방적 태도 등 그 자유주의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동안의 보도를 좀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앞에서 소개한 논문에 보면 편향적인 미디어에 대한 선택적 노출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종편 뉴스를 주로 시청하는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요. 네. 이번 21대 그 총선 투표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이슈는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이제 지상파 뉴스를 주로 시청하는 유권자의 경우에는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검찰개혁 이슈는 21대 총선에서 투표 결정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파적으로 편향된 미디어 이용이 정치 현상을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양극화된 정치 태도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논문을 인용해 주셨는데 종편 뉴스를 시청하는 좀 연령층이 높고 보수적인 성향을 띤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뭐 검찰 개혁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경향이 드러났고 반대로 검찰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높아요. 네. 그쪽은. 네. 네. 그리고 또 지상파 뉴스를 시청하는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해야 된다. 네.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윤석열 그 총장하고 네. 그 법무장관하고 대결 구도를 다루는 그 기사도 사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그러게요. 네. 자, 그렇다면 뭐 요즘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뭐 검찰 개혁 특히 이번 이슈를 놓고 야, 요즘 이렇게 나라가 둘러쪼개진 적이 없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네. 지금 교수님께서 분석하신 내용대로라면 둘로 나뉘어진 듯한 이런 언론의 시각이 어쩌면 여론을 더 양분화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 뭐 검찰하고 법원을 취재하는 기자들을 법조 기자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법조 기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도 있었죠. 법조 기자의 뭐 94%가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에 문제 있다라고 응답했다는 그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이 법조 기자 설문에 출입 매체가 32곳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30곳이 답했고요. 207명의 기자 중에 99명만 답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도 보면은 설문의 질문이 어떤 것이었는지와 왜 이런 답이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었고요. 불참한 언론사가 두 곳이 있습니다. 그 YTN과 MBC거든요. 네. 근데 YTN과 MBC 기자들은 왜 불참했는지, 왜 이 그 설문조사를 거절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MBC는 질문 자체가 어떤 결과를 유도하는지 뻔히 보여서 거부했다라고 밝혔고요. YTN의 그 전준영 법조 팀장은 법조 언론인 클럽이라는 단체의 결정 취지나 인적 구석에 동의하지 않아서 거절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네. 이제 이와 관련된 것들은 기사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이제 언론이 건전한 공론장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역할이 좀 실종되고 있고 갈등의 원인으로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살펴봤던 많은 이슈들 코로나 시국에서 나타난 문제도 그랬고요. 독감 백신도 그랬고 북한 문제, 재난보도조차도 기승전 정쟁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비판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어떤 이슈든지 본질에 좀 충실한 보도가 좀 절실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최근 심화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 양상 보도와 관련해서 저도 지금 대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만 네. 이게 언론의 정파적인 보도 관점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수진 교수와 함께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은하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YTN 라디오의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시사 프로그램이죠. 평일 오전 7시 2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들어보시니까 어땠습니까?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이 개편을 맞아 새로운 시도를 했던 노력들이 돋보였는데요. 예를 들어 화요일에 방송되는 초선열전이라는 코너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코너처럼 여야 각 정당의 의원들이 정치적 이슈에 대해 토론을 한다는 형식은 비슷하지만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짚어보는 점이 베테랑 의원들과는 조금 다른 차별점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이기에 순수한 시선으로 국회 개혁 과제나 정치적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국민이 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토론할 주제에 대해 공부와 준비를 많이 해온 열의도 느낄 수 있었고요. 또한 특정한 의원의 발언에만 치우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번갈아가면서 공평한 시간 배분으로 분명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아쉬운 점은 없으셨어요? 네, 토론 시 이제 진행자의 별다른 개입 없이 계속해서 출연자들의 발언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출연자가 장황하게 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빠르고 쉽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진행자의 태도도 중요하고 출연자들의 토론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진행자가 최소한의 의견을 내는 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자의 개입이 현저히 적다 보니 청취자들의 중간부터 듣는다면 전반적인 토론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연자들의 논지를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주고 흐름을 정리해주는 차원에서 진행자의 개입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진행자가 중립성 그리고 균형감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좀 토론에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다음은 또 어떤 모니터링 내용이 있을까요? 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와 관련된 인터뷰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합의가 결국 불발된 상황에서 앞으로 국회에서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19일에 공수처장 추천위, 후보 추천, 공수처법 개정 이슈 등 여야의 입장 차이를 들어볼 수 있는 인터뷰들을 함께 배치했는데요. 이로 인해 여야의 의견을 상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쉬운 점도 발견했습니다. 거대 정당만 아니라 다른 소수 정당의 입장도 들어볼 수 있는 보다 균형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이제 공수처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에서 집중해 다루고 있었고 크게 보면 일주일간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이 두 거대 정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와 관련된 인터뷰는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네, 거대 양당의 이슈에만 매몰되지 말고 좀 침묵하는 소수의 목소리도 더 들려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인터뷰 이 대상자 선정 이외에 혹시 짚어주실 점이 있을까요? 인터뷰와 토론 주제들이 다소 획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한 주제에 집중되는 정치적인 이슈가 한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세 개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터뷰하고 있다고 느꼈는데요. 이번 주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와 김해 신공항 검증이 백지화 사안 등 거의 이 두 가지로만 인터뷰를 이어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같은 주제로 인터뷰이만 다르게 진행됐는데요. 주제가 반복되면서 이슈를 다각도로 짚어본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그만큼 짧은 시간에 피상적인 내용으로만 인터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단순한 정치 싸움에서 벗어난 품격 있는 논의들이 다루어지길 바랬는데 부동산 대책과 신공항 검토 문제 등을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가는 측면이 있어서 청취자의 입장에선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네, 단순한 정치 싸움에서 벗어난 품격 있는 논의들을 해달라 하셨는데 요즘 뉴스가 그렇지가 않아서 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오늘은 평일 오전 7시 20분부터 진행되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